렌트가 이제 히읗자 들어가는 남바가 있으니까 그게 죽어도 싫다. 근데 요새는 뭐 그것도 간지라던데 히읗자 들어가는 게 제네시스인데 지금용이다. 그쵸, 그건 관용차 같은 내 나이 많진 않아요. 제 나이 좀 됐는데 제네시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뭐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차량 구매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대표님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으세요. 왜 안 믿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법인 차량 구매, 뭐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이렇게 하면 세무사님들이 쓰신 블로그 말고 유독 많은 블로그에서 영업적으로 이제 리스를 하시는 분들, 렌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쓰신 많은 블로그에 보면 리스나 렌트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뭔가 일시불과 할부 구매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블로그에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무사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불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할부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 네 번째는 렌트라는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표님들이 평소에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면 제일 싼 거 하세요. 총량이 제일 싼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면 대표님들은 뭐가 더 절세인데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또 바로 답변해요. 똑같아요. 세무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알아들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 정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정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들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거든요. 대표님, 이 차를 구매하셔서 누가 타실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운행한다라고 하면 저희 회계법인에도 대표님이 타시는 차가 있을 수 있고 제가 타는 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불특정 다수라고 해야겠죠.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회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차량을 빌려서 출장 가시거나 하는 차량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드렸던 불특정 다수가 타는 차량에 대해서는 렌트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렌트는 보험료 할증이라는 게 없거든요. 렌트비에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타는 거라는 건 직원들이 운전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차를 가지고 이 직원도 쓰고 저 직원도 쓰고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해야겠지만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즘 엄청 안전하게 합니다. 저는 엄청 안전하게 저는 좀 와일드하게 합니다. 네, 많이 와일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단 불특정 다수가 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좀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고 뭐 임직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탈 차량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정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트가 그럼 보험 할증이 없나요? 렌트는 렌트비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증이 따로 없죠. 보통 렌트에서 타고 나면 자기 부담금 10만 원 뭐 이렇게 내고 그 렌트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부담하게 그러면 되는 그런 거죠. 거네. 아까 렌트냐 리스냐 할부냐를 따질 때 리스랑 할부는 보험료를 따로 내나? 리스랑 할부는 보험료를 따로 내죠. 따로 내죠. 그러면 이걸 렌트로 했을 때는 렌트료를 5년 동안 내고 차를 타는데 거기에 보험료가 보험료 포함됐다. 포함이고 이건 보험료를 따로 내니까 그럼 나갈 보험료까지 다 따져갖고 어떤 총량으로 따졌을 때 돈 조금 나가는 거 이게 그렇죠. 일단 그 기준인 거죠. 네, 기준인 그런 거죠. 네. 네. 보통 이렇게 총량으로 따져보면 렌트 회사의 렌트료에는 부가세랑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봤을 때 총량으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보고 가장 싼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기 비용이에요. 아무래도 할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좀 많이 들어가겠죠, 돈이. 리스랑 렌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선납금을 얼마 낼 건지, 보증금을 얼마 설정할 건지에 따라 좀 다르고, 다만 할부는 취득세를 먼저 좀 내주셔야 돼요. 취득세를 내는 게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사실 할부가 가장 총량은 싸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이자가 좀 덜 붙겠죠. 근데 리스랑 렌트는 초반에 좀 덜 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할로 내시게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자가 많을 거라서 리스랑 렌트가 좀 더 비싸실 거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러면 이제 초기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표님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걸 사실 세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또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의 유지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왜 그런 렌트로 가면 보험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자기 이력이 없어지는 거라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세무사가 상담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뭐 다들 물어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정하실 때 내 보험 이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 렌트만 이력이 끊어지나요? 그쵸. 왜 그런 보험료를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조절해서. 렌트 회사에서 내는 그럼 또 거기 의미가 때문에. 있네. 네. 나는 렌트가 아니잖아. 리스인가? 네, 대표님은 한 번도 렌트는 안 하셨죠. 렌트 안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걸로 하셨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 다음에는 조금 세금 얘기를 해보자면 비용 처리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많은 블로그에는 리스랑 렌트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은 비용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총량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세무적으로 정해준 한도가 다 똑같고, 할부랑 리스랑 렌트를 한도를 다르게 두진 않았어요. 세 개가 이제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 할부차를 구매했다라고 하면 바로 자산 처리가 됐다가 그 자산 처리된 차량이 감가상각으로 되거든요. 편하게 설명드리면 5천만 원짜리 차를 만약에 내가 구매했다, 그럼 5천만 원짜리 차를 5년 동안 상각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일단 이런 걸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렌트료를 매달 내겠죠. 그럼 매달 낸 비용들이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리스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는 금융이기 때문에 면세로 계산서가 끊기거든요. 그러면 리스료도 매달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렌트는 렌트비의 70% 정도를 감가상각비로 봐주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수선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면 대표님들도 이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질문을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결국에는 총량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 그냥 이 세 개가 결국 감가상각비 하는 건 다 똑같고, 다만 이제 한도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도는 아까 얘기 드린 그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800만 원으로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5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셨는데 1,0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돼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만 인정해 주고 200만 원은 나중에 인정해 준다.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고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줄 수 있다. 근데 리스료도 마찬가지고 렌트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렌트를 되게 좋은 차를 해서 매달 200만 원짜리를 했다라고 할게요. 렌트비가 매달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의 렌트비가 될 건데 그걸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2,400만 원에 70%를 곱해서 그게 감가상각비가 되고, 그 감가상각비를 800만 원과 비교해서 인정해 줍니다. 800만 원의 캡인가요? 캡입니다. 근데 이제 한도가 자꾸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감가상각비 한도를 또 말씀드려야 되고, 총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의 한도를 또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져서 좀 힘드니까 결국 저의 답변은 총량으로 제일 싼 거 하시면 된다. 세 개가 다 똑같다. 세무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무사가 얘기해 주어야 할 부분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하실 때 임직원 전용 보험을 해주셔야 돼요. 직원들 전체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사고의 확률이 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 전용 보험이 좀 더 비싼데, 그래도 이게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대표 한 명만 보험이 되어 있다면 그 차는 사실 대표가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직원 전용 보험은 꼭 가입해 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운행일지라는 걸 작성을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 기장하거나 하면 대표님들한테 운행일지 작성해 달라고 했을 때 작성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은
거의 그 대표의 직원이 있는 거죠, 뭐. 거의 그런 없다. 분위기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제대로 작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양식이 있어서 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정말 너무 많이 운행하는 사람이다. 유류비랑 다 합쳐서 내가 2,000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운행일지를 100% 쓰면 그 유류비 부분만큼은 전체를 다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운행일지를 안 써버리면 1,500만 원까지만 되니까 내가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만 내가 뭐 차량 가격이 뭐 한 800만 원 딱 맞출 수 있고 유류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총 내가 따로 수선비랑 보험료랑 쓰는 게 아까 얘기한 700만 원? 7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굳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니까 귀찮은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좀 차량 가격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회계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은 뭐 세무적으로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한도를 들어보면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한도를 뭐 800을 해주고 1,500을 해주고 운행일지 쓰면 유류비를 더 인정해주고 막 힘들죠, 아주. 그래서 저도 계속 법인으로 차를 뽑아서 20년째 타고 있는 사람인데 판단 기준은 그겁니다. 그럼 견적을 받아요. 그럼 딜러들한테 견적받고 등등 그러면 결국은 이 딜러가 낸 견적, 저 딜러가 낸 견적 그 종류도 밖에 있죠. 할부로 샀을 때, 리스로 했을 때, 렌트 했을 때 그러면 5년 타는데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그거를 세무적으로 인정을 어떻게 받는지는 다 된다니까요, 결론적으로는. 5년 안에 안 끝나면 2월 했다가도 되는 거야. 유보 처리했다가 그 되는 거라서 그럼 내 주머니에서 얼마 나가는지 가지고 총량을 비교해서 제일 싼 걸 고른다. 거기에 넘버의 문제는 있다. 렌트가 이제 히읗자 들어가는 넘버가 있으니까 그게 죽어도 싫다. 근데 요새는 뭐 그게 또 간지라던데, 히읗자 들어가는 게. 제네시스인데 G90이다. 그렇죠. 그건 관용차 같은 느낌이 나니까. 제 나이 많지 않아요? 제 나이 좀 됐는데 제네시스 히읗자 들어가는 차 탄다 그러면 대기업 임원 같은 이미지를 준다네요. 예전에는 히읗자 들어가는 걸 창피하다 이랬던 시절에 이게 완전 쌍팔년도 얘기입니다. 그거는. 차량 관련해서 세무상 뭐가 이득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는 또 간지 아니겠습니까? 간지로 좋은 차 타는 거죠. 돈 왜 벌어요? 오늘은 저희가 법인 차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직설적으로 제가 하면 할부가 좋은지 리스가 좋은지 렌트가 좋은지를 고민하시지 마셔라요. 그 세금을 얼마나 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총량에서 세이브 하시는 금액이 훨씬 더 이득이실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셔도 답변은 언제나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이 차는 간지다. 이렇게 결정하시죠. 좋은 차 타자.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견적을 받아요. 그럼 딜러들한테 견적받고 등등 그러면 결국은 이 딜러가 낸 견적, 저 딜러가 낸 견적 그 종류도 밖에 있죠. 할부로 샀을 때, 리스로 했을 때, 렌트 했을 때 그러면